자, 121페이지 복대리입니다. 그죠? 오늘은 복대리까지만 하겠습니다. 복대리까지만.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요.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선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말은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갑이 본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다면 요거는 대리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임한 거예요. 왜요? 선임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본인에게 뭐죠? 직접 발생하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말은 대리인 스스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선임했다는 얘기지. 갑을 대리해서 선임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쌈박질해서 뭐예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을의 대리인 친권자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 갑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병은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병이 뭐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또 판례에 나와 있는 거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미등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이 병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니까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뭐죠? 복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물론 오히려 을의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6번 복대리인권의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의 대리권은 누구로부터요? 을로부터 비롯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7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 때 이 선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수권행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복대리인은 수권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뭐가 돼요?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에 가지고 넘겨보면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판례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 아무 의미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법조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법조문을 좀 읽어볼 건데 일단 생각을 해보죠. 을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갑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을이 가기 싫다고 엉뚱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는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을이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넌 다른 사람 대신 보내라고 승낙했다면 다른 사람 대신 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질병에 걸렸다 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인데요. 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이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 선임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또 선임만 잘하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끝이죠, 그죠? 법정 볼게요. 네. 복임이요? 이건데? 예. 선임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다. 그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친권자. 법정 대리를 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이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리인이 임의 대리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뭐 하지 못해요? 선임하지 못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어렵네? 그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먼저 볼게요.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임의 대리죠. 그죠? 임의 대리는.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뭐 하지 못해요?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항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지명한 경우입니다. 자 을이 갑한테 전화하고 나 가기 싫거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대신 보내 이 정도가 아니라 병을 보내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까지 한 거죠.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고 지명을 했으면 병이 실제로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안 져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또는 문제가 있으면 뭘 해줘야 되냐면 해임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집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항입니다. 대리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뭐죠? 책임이 없다는 말은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져요?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법조문을 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이유는 뭐죠? 어차피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뭐죠? 법조문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법조문을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끝이고요. 좌측 하단에 나온 판례들은 뭐라고요? 의미 없는 거니까 판례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대리 나와야겠죠? 자,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면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을이 법정대리인인데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일단 뭐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따라서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복대는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바뀝니다. 우측 중과 상단에 뭐죠? 법조문입니다. 122조입니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복대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책임이라는 얘기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서 정한 책임만이 있다는 말은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을이 친권자가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이 병이 변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때 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겠어요? 아니면 과실 책임이겠어요? 과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부득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부득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겠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직접 하기 쉽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죠? 법무사를 선임한 것은 말 그대로 뭐죠? 부득이한 거고, 이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사례를 이렇게 구성이 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술 먹고 자빠 자느라고 다른 사람 대신 보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거든. 다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인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3번 복대리인의 삼명관계가 넘기지 마세요. 123조가 나옵니다.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합니다.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그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요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함을 갖고요. 제3자 만나서 법률행위를 할 때도 대리인과 똑같은 무엇을 갖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X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권리 의무가 같은 거지 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권한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자, 왜냐하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은 대리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권한은 뭐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복대리인의 복임권이 나오는데 얘가 한 번 더 하면은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이렇게 돼요. 이 복자가 다시 복자라서 그런데 물론 복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인 을이 병이라는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법무사를 선임해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사망을 한 후에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지금 이게 뭐죠? 순서입니다. 그죠? 1, 2, 3. 요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은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뭐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을이 사망하는 순간 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죠. 병에 대리권이 없다는 말은 이 등기 신청은 뭐죠? 무권 대리인이 신청한 것이니까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각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뭐죠?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죠. 2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죠. 언제는 아니죠. 그죠? 원래 어떻게 해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로 바뀌어요? 과실 책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인 건 맞지만 뭐는 아니죠? 언제나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임의대리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고요. 4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죠? 권리 의무가 있다. 권리 의무를 진다. 맞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무권 대리부터 들어갈 거고요. 점심 드시고 몇 시죠? 2시 반에 모여서 기출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